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환승센터 161회 문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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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건네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소울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볼 텐데 포스카11님께서 다시 한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월 12일마다 포스카11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후원을 말하는 입이 민망하지 않습니다. 요새 조금 민망했는데 포스카11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네. 댓글도 차례로 읽어보면 순트님이 먼저 읽어주시죠. 네, 저는 관뚜껑님께서 뱅크시 편 들으시고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된 코미디언이란 작품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네. 뱅크시 작품은 그래도 뭔가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벽에 붙은 바나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진에 여성분이 그걸 관람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작품은 제가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억대였거든요. 네. 그 바나나 작품이 10억 원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정말 이 가격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몇십억 가격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녹음을 기준으로 어젠가 막 기사가 뜨던데. 맞아요. 근데 이 작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물론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 맞지만 만약에 또 이 작가분의 카텔란 전시가 열린다면 꼭 가서 보시는 걸 전 또 추천을 드려요. 이 작가의 작품들을 쭉 나열해보고 하면 또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가의 전시가 열린다면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대미술의 세계는 정말 모르겠다는 맞는 말이죠. 그 바나나가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사면 이 테이프와 바나나를 따로따로 주고 안내서를 줘요. 이 작품을 설치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할 때 바나나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가 생각한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벽에 바나나를 붙인 행위가 중요한 거지 바나나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로 이 바나나 먹었다 하는 이슈도 기사도 나오고 해요. 네. 그런데 먹었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로운 바나나를 다시 붙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왜 하필 바나나였을까? 의미가 있겠죠? 작가 나름대로. 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한 작가다라고 넘기시지 말고 전시가 열리면은 가실 수 있다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회문제를 풍자하거나 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거나 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이로 하여금 통찰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저는 전시 가고 이 작가가 그래도 인정받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전시가 열렸어서 또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린다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네, 캡틴박 파일럿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태국에 사는 한국 교포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개교 한센을 잘 듣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의 거주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씀해 우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네, 그러면서 감정의 지도편을 잘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순트님께는 결혼 축하드린다라고 말씀하셨고 소울님 칭찬도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랑 소울님 칭찬해 주셨고 빈둥님한테 지대너비아 최 사장님의 인간미 더 있는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저번 근황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최 사장님 뵙고 왔다고.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최 사장님보다 이분이 더 인간미가 있으면 최 사장님은 로봇이신가요? 그러게요. 뜻인가요? 실제로 방송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제가 실제로 마주했을 때 받은 느낌은 이상한 따뜻함이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를 실제로 느낌을 받아서 신기했던 기억도 나고
뭐 그렇네요. 네. 저도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저는 일라이저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장빈둥의 행복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들었지만 여러 번 콕 씹어보고 싶은 에피소드네요. 라고 하셨어요. 제 이렇게 기준 조롱하듯이 읽어요. 아니 저런 게 아니라 제 기준 아주 극찬의 극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러죠?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음. 그리고 저도 제 아내 네잎 클로버를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의 행복을 빌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넷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니까 네. 일라이저님께서는 한 4일 정도는 행복론 쉬셔도 된다. 4인분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니까 무슨 재판관이야. 4일 정도 쉬시고 활동하셔도 된다. 저희도 일라이저님, 저도 일라이저님의 행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네. 오늘 행복 할당량은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일라이저님과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론. 네. 댓글만 봐도 다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소울님도 마지막으로 읽어주시죠. 네, 저도 넬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노래 만드는 에피소드에 이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인데 애매하게만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흥미로웠다고 네, 수수료가 많이 떼가서 마음이 아파지셨다고 하는데 네. 어때 선물 맞죠? 그리고 네. 그 수수료 얘기를 듣고 네. 소울님 노래를 들으니까 네. 뭔가 경건하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30원 달라 그랬잖아요. 30%. 30%. 맞아요. 30원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평소 같으면 그냥 훅 들었을 텐데 열심히 들었어. 집중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쉽다, 아무나 할 수 있다 했는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비용도 네. 좀 드는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네. 앞뒤가 다른 그러게요. 에피소드. 네,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치. 사실 본인은 그게 하는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본인은 재밌거든. 그 과정이. 그리고 고되긴 하지만 행복하니까 사실 그렇게 느끼는 건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되게 과업처럼 느껴지는 과정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소울님을 좀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댓글 정리를 한번 소울님께서 한번 처음으로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이제 비뚤어진 관뚜껑님, 소다밀리님, 호우주님, 일라이저님, 스프링미님, 신동부다님, 가영찍님, 캡틴박 파일럿님, 윈터리네님, 넬롬님, 책덕후낙타님, KKKK님까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문화편의 세 번째 시간. 네. 소울님 아닙니까 다시? 맞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제가 오늘은요. 문화를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문화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생활을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그나마 하는 게 딱 영화 보는 거 정도인데 그럼에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페스티벌 혹은 콘서트 이런 거에는 좀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 이제 콜드플레이 내한하는 것도 이제 예매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예전에 좋아한다 했던 웨이브토스, 더폴스 뭐 이런 밴드의 공연도 꼭 찾아가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아는 게 뭘까 했을 때 콘서트나 페스티벌인데 그중에 제가 조금 몰랐던 부분은 페스티벌이라 여러분들에게 페스티벌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페스티벌 하면은 유생님과 쓴트님도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많이 갔죠. 처돌이었죠. 전 오히려 페스티벌은 잘 몰라요. 2번밖에 안 가봤고 단독 콘서트만 많이 갔어서 오늘은 좀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할 말이 전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락실 갔다 오세요. 1,000원 드릴게요.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갔다 와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많이 가보셨다 하니까 가본 페스티벌이나 혹은 페스티벌과 관련된 추억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페스티벌을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아니면 좋았던 거나. 뭐. 제가 제일 좋았던 페스티벌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제일 좋았어요. 얘기 몇 번 했었나?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했었던 네. 것 같은데 가본 중에 장소의 낭만이 정말 가득했던 장소였고 그리고 음악을 몰라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던 페스티벌이에요. 그리고 네. 어쨌든 섬이기 때문에 동떨어진 느낌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세상에 진짜 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언제 가신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꽤 됐는데 아직도 그리워할 만큼 아 진짜요? 네, 좋았던 기억입니다. 근데 한 번만 딱 가신 거죠? 딱 한 번 갔어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한 번 갔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네. 그거는 가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좋았으면 왜 다음엔 안 갔어요? 그러게요. 왜 가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섬이기도 하고 날짜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할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하면서 그렇게 통으로 날짜를 빼기가 조금 힘들면서 다음에 가야지 그렇게 미뤄와서 그때 한번 가고 아직까지는 다시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시 꼭 가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캠핑카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락 페스티벌 되게 많이 갔는데 네. 펜타포트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은 자원봉사도 했었어요. 우와 진짜요? 네, 그래서 가서 그때 예전에 오지은 씨 만났던 그게 맞아요, 그건가요? 맞아요. 대학생 때 얘기했던 것 자원봉사 같은데. 했었는데 그 기억도 되게 좋게 남아 있고 네. 그때 자원봉사 때 저 혼자 면접 보듯이 그 자원봉사 면접을 해가지고 네. 되게 좋은 위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네. 우와. 그래서 그때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고 그 외에도 서울에서 하는 거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뭐 그린플러그드, 뭐 홀리데이랜드라는 페스티벌도 있었고 처음 들어봐요. 그건 처음 그래요? 들어본다. 1회성이었나 2회성 하여튼 그랬던 페스티벌도 있었고 지산 락벨리 페스티벌도 있었고 네. 그리고 힙합 플레이어도 네 갔어요. 네.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그가 나오는 페스티벌은 갑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따라서 가는 편이에요. 네. 진짜 많이 가셨네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오늘 발표를 해도 될까 몰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그만큼 있는 것도 신기하다. 그만큼 있는 게 아니라 네. 국카스텐을 한때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국카스텐이 헤드라이너나 그 참가자로 나오는 페스티벌에는 매년 가려고 했고 제가 지금 말한 이 페스티벌들을 매년 갔어요. 우와. 그러니까 뭐 펜타포트다 하면 한 번 간 게 아니라 네. 그 해외 펜타포트에 국카스텐이 나온다 하면은 갔어요. 그랬고 그리고 힙합 플레이어는 전 힙합이라는 노래 장르를 엄청나게 매니아틱하게 좋아하진 않지만 빈지노 씨와 이센스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날이다 하면은 챙겨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네.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아티스트한테. 그게 이어폰으로 들을 때랑 확실히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이랑 또 다른 게 공연장은 어쨌든 그 공간이잖아요. 막혀있는 공간이고 뚫려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정 룰이 있는 공간인데 그런 페스티벌 공간 자체는 탁 트여있고 내가 좀 춤을 춰도 되고 뛰어다녀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고 낭만이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져서 공연 같은 경우는 피로감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가서 저 노래를 온전히 느껴야 되고 이 돈을 냈는데 즐기고 와야 되고 저 가수한테 저 아티스트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피로감이 조금 있을 때가 있는데 페스티벌은 가서 그래 낮잠이나 한숨 자고 오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아니어도 그 노래 배경 삼아서 맞아. 뭐 예쁘게 사진 찍고 오지 뭐 할 때도 있고 친구랑 그냥 소풍 가듯이 갔다 오지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서 매력이 확실히 공연장과는 다른 매력이 확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은 많이 비싸졌는데 제가 초창기 갈 때만 해도 3일권, 2일권 이렇게 사면 저렴했어요. 저렴한 편이었어요. 뭐 1일에 4, 5만 원대면 갈 수 있었거든요. 1일에 4, 5만 원? 근데 4, 5만 원이면 생각해보세요. 오락실에서 1년을 놀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티스트 한 명의 공연에 가면 네. 더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많은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보는데 그 가격이면 저는 되게 저렴하다고 그때는 느껴져서 그 가격에 수많은 아티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어도 거기 나오는 가수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좋다 하고 다녔죠. 페스티벌 괴수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오늘 다 말해줬어요. 지금. 감당 가능하십니까? 유생님은요? 저는 뭐 특정 페스티벌을 여러 번 간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뷰티풀 윈터 라이프라고 봄에 하는 페스티벌이 있고 뷰민라. 네, 뷰민라. GMF라고 해서 가을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이거는 거의 매년 갔고 네, 그 전에는 그 전에 뭐 짜잘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청춘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공연? 네, 강연이랑 공연 섞어서 하는 거기도 갔었고 원더우먼 페스티벌 이런 것도 가봤고 원더우먼 페스티벌은 뭐예요? 비슷해요. 청춘이랑 비슷한. 네. 그리고 홀가분 페스티벌이라 해서 이거는 삼성카드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본다. 한두 번 하고 안 했을 거예요. 이문세 씨, 박정현 씨, 이적 씨 이런 엄청 대형급 가수들만 불러서 하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올림픽 파크 페스티벌 어디 있어요? 올림픽, 그러니까 뷰민라나 GMF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올림픽 자체적으로 공원 자체적으로 주최한 페스티벌이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인디 밴드들 조금 덜 알려진 사람들이 나오는 음악 축제를 주로 많이 가요. 근데 두 분은 그렇게 많이 갔으면 매번 누구랑 가요? 메이트가 있었어요. 저는. 저도 똑같이 좋아하는 네, 같이 좋아하는 일반인 친구. 아니 일반인 친구.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지인 중에 그런 공연 관계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덕분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갈 때도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서재패도 가봤어요. 서재패도 한 번 가봤고. 빈둥님은 왜 안 간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사시나요? 갈 생각조차 안 해봤죠. 진짜요? 그래도 막 주변에서 페스티벌 같이 가볼래? 뭐 이런 얘기도 없었나요? 다녀와 라고 했죠. 잘 갔다 와.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갈 생각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 가도 나는 행복했어. 그쵸. 나는 오락실만 있으면 됐고 집에서 노는 게 나는 재밌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를 가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있는데 안 갈 이유는 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이 많은 데 가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가도 내가 힘들 걸 알기 때문에 안 갔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일종의 데이트 코스로 여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즐겨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았죠. 나는 거기 가면 힘들 걸 뻔히 아는데. 근데 이것도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안 가봐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 맞아. 거부감일 수도 있고. 다만 사람이 많은 곳을 힘겨워하는 제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멀리 해왔죠. 근데 사람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이게 스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돗자리 존 같은 데 있어서 맞아요. 돗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저 멀리서 들리는 음악 듣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휴식할 수도 있는 그런 체험도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입장할 때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분위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음악들. 근데 실제로 가면 진짜 돗자리에 누워가지고 책 읽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맞아요. 거기서 돗자리를 하고 책을 읽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와인 그래? 같은 네. 거 가지고 펜스 잡는 분들은 앞쪽에 몰려 가시고 맞아. 그리고 시끄러운 강렬한 음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필요할 수 있지만 빈노님한테는 잔잔한 음악을 하는 그런 라인업이 있는 날이나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런 때 가면은 다들 가만히 조용히 감상을 하시거나 조용조용 얘기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맞아요. 아마 빈두님 머릿속에 페스티벌은 막 사람 많고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것만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페스티벌도 많다. 맞아요. 그런 데는 진짜 가고 싶네. 내년에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내년에요? 네. 내년은 너무 빠르고. 근데 제 생각에는 빈둥님은 약간 그 펜스 잡는 친구랑 같이 딸려 들어가서 한번 방방 뛰어보는 경험도 해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살면서 네. 경험을 해본 것 중에 가장 웃긴 거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네. 힘들어하는데 또 의외로 하죠. 또 즐겨. 그쵸. 그럴 것 같아. 약간 나를 멱살 잡고 어딘가 불구덩이로 던져주는 사람들을 의외로 또 좋아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야겠네. 그러니까. 얼굴은 이제 싫어하는데 막 마음은 웃고 있어. 그 스탠딩 그런 존에서 것도 사람들 막 부대껴 가면서도 막 뛰고 막 맞아요.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경험이 되게 행복해요. 맞아요. 맞아. 스트레스 받아 다 풀리고 막 그런 경험. 맞아. 그럴 것 같아. 이게 저는 페스티벌보다는 단독 공연에서 그걸 느꼈는데 네.
제가 예전에 크러쉬 콘서트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때 유생님도 같이 갔던 그 맞아요. 해 콘서트였는데 저도 그런 걸 좀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뭐 춤추거나 까부는 것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 크러쉬의 노래가 신나는 게 되게 많았어서 막 저도 모르게 점프를 하는데 그냥 그 순간만큼은 되게 진짜 뭐랄까 좀 진부한 표현인데 음악과나 네, 진짜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뭐 고개를 흔들진 않아요. 그냥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 점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뭔가 다른 순간에 온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가 갑자기 뭐 꽃가루 같은 거나 아무튼 무대 효과들이 막 보이면 와 진짜 미쳤다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페스티벌, 올해는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페스티벌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제가 음악 페스티벌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음악 페스티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락 페스티벌, 그다음 재즈 페스티벌, 그다음 EDM 페스티벌, 그다음 힙합 페스티벌, 그다음 해외 페스티벌 이렇게 5개의 분류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명한 페스티벌 순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내년에 어떤 페스티벌 가보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향에 맞는 게 하나쯤은 있겠죠.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가격과 일정과 이런 거 비교해보시고 어디 가야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페스티벌을 논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페스티벌은 콘서트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를 즐기시는 분 두 분류가 있는데 단독 공연을 선호하는 류가 있고 그다음 페스티벌을 선호하는 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스티벌은 단독 공연과는 전혀 달라요. 페스티벌은 아까 승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음악 듣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이 페스티벌입니다. 사진 찍고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탁 트인 곳에서 좀 쉬고 아니면은 굿즈도 사고 이 모든 것들은 페스티벌인데 단독 공연은 사실 정해진 곳에 앉아서 그냥 한 가수의 공연을 쭉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 공연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짜져 있어요. 동선이라던가 해야 하는 것들이. 근데 페스티벌은 저희가 동선을 직접 짭니다. 페스티벌은 또 무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대가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있어서 타임테이블이 각 스테이지마다 다 정해져 있어서 여기 갔다가 이거 끝나면 바로 저기 갔다가 이렇게 내가 동선을 자체적으로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아티스트들이 오는데 진짜 동선을 잘 짜면 하루에 한 5-6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놀이기구 고르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나자마자 후다다다다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진짜 좀 편하게 쉬고 싶으신 분들은 한 스테이지에 그냥 계속 계십니다. 네. 그런 스테이지의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만약에 중간에 아이돌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밴드 한 아이돌 이런 오는 경우에 팬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앞에 죽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별로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막 펜타포트 올해 했을 때 그 뭐라고 하죠? 돌판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판의 문화? 그 대기석들의 번호를 막 이렇게 해놓고. 알아요. 근데 그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적용이 돼가지고 락 팬들은 이게 뭐 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없앴다고 막 하는 그런 뉴스도 보기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섞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페스티벌은 이제 단독 콘서트랑은 되게 다른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단독 공연은 내가 아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정해서 가니까 뭔 노래가 나올 줄 아는데 페스티벌은 진짜 원치 않았는데 이 가수의 노래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좋은 가수들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스티벌의 장점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동선을 짤 수 있고 숨겨져 있던 아티스트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스탠님이 말해주셨는데 음원이 좋은 가수들과 라이브가 좋은 가수들이 달라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라이브 할 때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음원과는 다르게. 변주를 주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편곡이 달라진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서재페 같은 경우에 참여하게 되면 약간의 재즈틱하게 편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엔 음을 갑자기 원곡과는 다르게 막 높여서 막 부른다거나 그랬을 때 오는 감동들이 진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의 뭐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사람이 많은 거
모르겠네요. 뭐가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단점. 벌레가 있을 수 있다. 아, 여름에 하는 당연히 페스티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펜타포트는 진짜 더울 때예요. 진짜 맞아요. 8, 9월 뭐 이때 하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너무 덥지, 사람도 많지, 부딪히지 이러면 되게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한때 초창기에는 그 술 반입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페스티벌에 음주가 안 될 거예요. 아, 진짜? 네네. 그 제 안에서 머릿속에는 그 맥주병 들고 막 환호하는 모습만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안에선 팔아요. 안에서는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맥주 네. 정도나 뭐 다른 종류도 파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한창 단속이 시작되면서 네. 반입 금지됐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단점에서 오는 거겠죠. 음주를 했을 때. 근데 그걸 그 단점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네. 반입 금지됐을 때 저랑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에서 술 팔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안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사람은.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 물가가 되게 비싸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페스티벌을 가면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점심도 해결해야 되고 저녁도 해결해야 되고 간식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물가는 상상 초월입니다. 와, 그러겠다.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냐면 1.5배에서 그쵸. 2배 정도 맞아요. 비싸요. 1.5배에서 2배. 근데 퀄리티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 예를 들면 핫도그 한 10,000원. 그쵸. 8,000원? 8,000, 7,000원 뭐 이 7,000원. 정도 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주최한 입장에서도 그 안에 이제 부스를 어떻게 보면 대여를 임대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이나 뷰밀라 이런 데서는 가방 검사를 해요. 네. 입장객한테. 그래서 실제로 더 싸운 게 있냐 없냐 가방 검사까지 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합니다. 그게 좀 지속성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유쾌하게 구매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유쾌하게 구매를 어쩔 수 합니다. 없어요. 네. 왜냐면 그 분위기에 취하고 음식이 그리고 대부분 먹을만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안에 이벤트도 많이 열려가지고 공짜로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돈 내고 먹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죠 아무래도.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해서 뭔가 티켓값을 뽑아낼 수 있는 이벤트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잘 참여하면 맞아요.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도 단점은 이제 시행사마다 어떻게 페스티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월디페이 같은 UMF였나? 뭐 그 시행사들은 아직도 욕먹고 있고 환불도 잘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운영하는 거나 이제 직원들이 다 그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다 단기 알바식이니까 맞아요. 그분들에게 교육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참 웃기네요. 저는 많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단점이 단점이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게 네. 어느 행사나 똑같잖아 그런 단점들은. 그러니까 꼭 페스티벌이 아니더라도 뭐 사실 영화관을 가도 똑같은 단점들이고. 네. 그래서 뭐 페스티벌을 굳이 그것 때문에 안 가고 싶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취향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 공간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다들 욕하면서 가던데요? 근데 이게 워낙에 비일상적인 경험이잖아요. 쉽게 맞아요. 해볼 수 없는 경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돈을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기도 해요, 실제로. 내가 돈을 낸 것만큼의 어떤 그 이상의 유익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운영이 이게 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쵸? 맞아요. 네, 요즘 페스티벌은 특징이 되게 좀 뚜렷한데요. 장르의 연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장르의 구분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최근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라인업 떴을 때 이게 재즈냐?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특징은 사실 우리나라 페스티벌의 특징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의 트렌드라고 해요. 네. 그래서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이분 다른 팝 아티스트가 안 오면 안 온대요, 손님들이.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재즈냐 해서 네. 누굴 대상으로 한 거예요, 보통? 재즈 페스티벌에 제가 2024년에 온 아티스트들을 봤었을 때는요. 이제 폴킴, 장기하, 권진아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뭐 재즈와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들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요나 팝에 조금 더 네, 색깔이 그렇죠. 짙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재즈 팬분들은 이게 재즈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정통 재즈만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재즈다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만 아는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대중들은 잘 모르는 재즈. 옹산인가? 아, 뭐 그런 분들. 포함됐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좀 대중적인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입장에서 좋죠. 맞아요. 네, 저 사람을 재즈 페스티벌에서 본다고 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 유인책이 되는데 진짜 정통 재즈 매니아들은 이게 뭐야 싶겠죠. 네. 저는 약간 중간에 정통 재즈 매니아들. 저는 약간 중간의 입장인데 그랬으면 그 아티스트를 저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재즈 페스티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노래를 좀 편곡을 한다든지 그래. 재즈풍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은 저는 너무 환영인데 진짜 동떨어진 재즈 페스티벌의 그 이름과는 다른 노래들을 그냥 하고 일처럼 하고 가시는 그럴 분들이 수도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 마냥 하고 가면은 그쵸. 허탈할 수도 그쵸. 있겠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게 재즈야? 이게 여기가 재즈 페스티벌 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소울님은 나중에 네. 재즈 페스티벌에 서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음. 편곡을 해가가지고 네, 재즈로. 꽃자리 재즈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그래서 뭐 이건 특정 아티스트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어떤 아티스트가 재즈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시고 그해 힙합 플레이어에도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은 인터내셔널 재즈 힙합 아티스트구나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장르의 구분이 좀 사라지게 되고 있는 게 요즘 페스티벌의 뭐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주최 측도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티켓값을 높이면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럼 더 이제 적자가 나고 회사가 와해되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페스티벌을 좀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을 유인할 유인책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 가수나 그런 팝 가수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을 운영하시는 회사가 대부분 적자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적자를 타게 하는 게 내년에 페스티벌 표를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얼리버드처럼. 그렇게 해서 미리 현금을 땡겨야지만 다음 페스티벌을 열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익성이 막 엄청 높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섭외하려면 좀 장르의 구분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재즈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뉴올리언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매년 재즈 페스티벌을 하는데 거기서도 요즘에 재즈 아티스트 말고 팝 아티스트, 뭐 R&B 아티스트들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국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페스티벌을 참여하시는 팬분들이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문제다 해서 이게 재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요. 예전만큼 헤드라이너의 티켓 파워가 좀 줄어들고 있대요. 네. 옛날에는 어떤 헤드라이너 뭐 해외에 유명한 아티스트가 온다 하면은 그 티켓 파워가 굉장히 셌는데요. 요즘에 사람들은 음악의 취향들이 되게 세분화되고 파편화되면서 그 한 헤드라이너의 티켓 파워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유행하는 좀 그런 페스티벌 중에 DMZ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네. 그 페스티벌의 이제 취지가 자기들은 헤드라이너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페스티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헤드라이너가 없어도 헤드라이너 시간에 공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얘를 헤드라이너로 해서 페스티벌을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시간 배분을 그냥 뭐 다르게 하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보통 헤드라이너한테 시간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줘요. 많이 줘. 정말 많이 줘요. 그렇게 말할 거면 약간 룰렛을 돌려야 되지 않나? 메인 시간은 네. 정해져 있잖아. 그러네, 어차피 그 저녁 공정하네요. 시간 아니야? 네. 대학교 동아리 같네요. 앉아서 저녁 시간에 네. 공소울 네. 딱 이렇게 딱 박힐 수 있는 거지. 좋다. 근데 기획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느 시간에 어떤 아티스트가 더 어울릴 것 같다. 예를 들어 해가 지는 시간과 해가 지고 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티스트들이 다 다를 테니까 그냥 단순히 유명해서 헤드라이너로 뽑는 게 아닌 그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을 짠다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헤드라이너 있어요? 본 것 중에? 저는 국카스텐 그리고 자우림. 자우림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밴드 사운드가 미쳤고요. 그리고 국카스텐도 전 하윤우 씨도 하윤우 씨지만 국카스텐의 진짜 진정한 정수는 드럼분과 기타분이세요. 이름 뭐죠? 전규호 씨가 드럼분이고 정길, 성은 모르겠는데 정길이라는 분이 드럼을 치시는데 국카스텐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주축이세요. 거기에 이제 하윤우 씨 목소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걸 실제로 들으면 정말 미쳤습니다. 아, 실제로 들으면 그런 세션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퍼포먼스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보컬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컬의 목소리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방송 시스템상 그런 드럼이나 기타는 대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실제 라이브보다. 네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공연장에 가면 그게 생으로 다 들리고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격이 강렬합니다. 그리고 펜타포트 갔을 때도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외국 분들이에요. 밴드인데 펜타포트는 상대적으로 외국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세요. 정통 락을 하시는. 밴드 이름은 잘 몰라도 노래를 들었을 때 그 한국에서 밴드 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꼈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두 분도 기억나는 헤드라이너 있어요? 저는 단골 헤드라이너 데이브레이크. 너무 재밌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아, 재밌다고? 네.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데이브레이크 재밌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 남는 헤드라이너는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서재페에서 마지막 헤드라이너가 쿠바에서 오신 90몇 세 되는 할머니 재즈 아티스트셨어요. 그분이랑 같이 뱃사메 부츠를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기억 남는 헤드라이너는 없고요. 진짜 의외다 했던 아티스트는 장기하님. 의외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언변이 좋다? 이거예요? 아니, 노래가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네. 노래가 어떻게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랑 이게 나랑은 이러면서 맞아. 퍼포먼스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아니 같이 막 하는 뛰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게 그 페스티벌이 좋은 음악들과 그냥 들었을 때 좋은 음악들이 나뉘거든요. 맞아. 근데 장기하님의 음악은 저는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이라 생각했는데 페스티벌용이에요. 진짜 들고 뛰고 난리 납니다. 아, 진짜? 근데 또 조련을 잘해요. 맞아. 말도 잘하니까. 그래 그 사람 막 시상식에서도 다 일어나라고 시키더만. 그걸 진짜 잘해서 와 이분 너무 재밌다. 그리고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맞아요. 네, 저는 제가 장기하노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뭐가 있지? 그 너랑 나랑은도 있고. 풍문으로 들었어. 싸구려 커피. 싸구려 다리 커피도 차오른다. 있고. 그것도 있고. 네,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내가 다 아는구나. 크크크크 이것도 있고. 맞아. 네. 알아요? 몰라. 몰라,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것도 몰라. 재밌는데. 네, 뭐 그런 것 기억나요. 저 한 분 더. 지코 씨. 지코 씨? 진짜 네. 나 기대는 안 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전 지코 씨 네. 그 봤는데 힙합 안티예요? 플레이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힙합 플레이어인가 거기서 이렇게 봤는데 네. 뵀는데 너무 성적인 그런 제스처나 그래요? 그런 가사도 막 강조해서 그런 부분 막 부르시고. 성적인 제스처를 해? 성적인 제스처가 뭐가 아니, 본인 눈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어떤 제스처가 그래서 있죠? 실망했었어요. 되게 어필을 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 꾸러기 표정 짓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실력은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렇게 키 큰 줄 몰랐어요. 그래? 지코 씨가 키가 큰가? 키가 키도 크지. 크고 몸도 나는 아이돌 출신이니까 춤도 잘 추고 맞아.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 혹시 보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 있나요? 구하숫자들? 그런 사람들은 보고 싶죠. 구하숫자들이라든가 브로콜리 너마저라든지 언니의 이별관 같은 사람들은 보고 싶죠. 하지만 지코 씨, 방금 얘기했던 또 장기하 씨, 또 누구죠? 쿠바 할머니, 데이브레이크, 자우림 그렇게 땡기진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땡기지 않다의 기준이 그거야. 내 머릿속에는 그려지지 않아. 음원과 실제의 차이가.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경험해보면 제가 장기하 보면 미친 듯이 좋아할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진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라이브로 봤을 때 그 에너지와 보이는 즐거움이 너무 다르거든요. 멱살 잡아줄까요? 제가 웬만하면 행운론 이후로 웬만하면 예스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안하시면 예스. 그러면은 오늘 제가 페스티벌 쭈르륵 소개해드린 것 중에 끌리는 거 말씀해 주시면
얼리버드 한번. 좋아요. 아니요, 저는 멱살을 잡고 그냥 고르는 거 아니라 너 여기 가버려 해야지. 저는 좋아요. 좋아요. 저는 폭력적인 거 좋아해요. 뒤통수 때리고 돈 뺏기고 돈 넉넉하게 가져와요. 우리 것도 다 결제 그럼. 그런 거 좋아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네, 그럼 한번 페스티벌 종류를 한번 말해볼까요? 네. 자, 처음은 락 페스티벌입니다. 락 페스티벌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인천에서 하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죠. 국내에서 페스티벌 대장격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요.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데 원래는 트라이포트 페스티벌이라는 게 지금 펜타포트의 전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트라이포트 페스티벌은 1999년에 열린 락 페스티벌인데요. 네. 이날 진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밴드들이 공연을 취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스티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날을 되게 기록적인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안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렸는데 노래 하신 분도 계세요. 네, 노래 하셨는데 대부분의 밴드들은 위험하니까 취소했다곤 하는데 뭐 왔으니까 노래하자 이런 밴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부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통 7월이나 8월에 열려서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상을 보면요, 진짜 뭐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뭐 타지 않게끔 더운 것보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켓 가격은 24년 기준으로 하루에 12만 원, 이틀은 18만 원, 3일은 24만 원. 근데 3일 다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되게 더운 날을 3일 힘들죠. 동안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뭐 캠핑권 티켓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뭐 5인까지 해서 4, 5인용 텐트를 렌탈해주는 티켓도 있다고 하는데 캠핑보다는 아무래도 처음 가시는 거면. 그래서 24년에 라인업을 보면요, 김윤아님, 검정치마, 뭐 새소년, 김창완 밴드, 카더가든, 너드 커넥션, 뭐 이런 분들 진짜 밴드들이 오는 그런 페스티벌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월간 인서트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락 페스티벌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슬램이라는 겁니다. 네. 이 슬램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간단한데 음악에 몸을 맡겨서 주변 관객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즐기는 문화인데 옛날에 막 주먹도 흔들고 막 난리였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노래가 막 나올 때 핏이라고 불리는 원형 공간을 동글동글하게 만든대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작하는 신호 같은 게 있으면 가운데로 다 같이 뛰어들어요. 원 가운데로. 그때 이제 서로 몸을 부딪히는데 그 가운데의 중심은 보통 기수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다들 몸을 부딪혀 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핏이 완성됐을 때 기차놀이 서클핏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뱅글뱅글 원을 돌면서 이렇게 음악을 즐겨주면 더 재밌게 페스티벌을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원하진 않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건 또 싫어? 아파요. 네, 진짜 네. 그거 진짜 아까 말했던 주먹으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 옛날에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로 봤는데 진짜요? 피가 막 나던데. 코피 흘리면서 인터뷰하던데. 근데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개웃긴 게 진짜? 그 사람이 즐기는 모습이 나와. 그 사람들이 다 주먹을 흔들어. 그 다음 인터뷰를 하는데 코피 흘리고 있어. 빈둥님 스타일 아니에요? 빈둥님 가서 맞으면 되겠다. 나 그런 거 좋아. 따뜻한 주먹들. 진짜 따뜻할걸? 진짜 그 뜨거워. 사람들은 아기가 없잖아. 맞아요. 아기 없이 흔드는 주먹이니까. 네. 따뜻한 주먹에 따뜻한 커피 흘리시면 되겠다. 펜타포트 후보입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락 페스티벌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제일 유명한 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생님이 가보셨던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2007년부터 매년 10월에 열립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가을 페스티벌로 알려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줄여서 GMF라고 하는데요. 이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특징이 락보다는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팝에 가까운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해외보다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위주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어쩌면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헤드라이너 섭외 비용이 되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네. 아무래도 팬덤이 탄탄한 국내 헤드라이너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인패가 돈도 많고 돈이 많으면 또 좋은 투자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12만 1,000원이래요. 2024년에. 그래서 라인업들을 보면요. 데이브레이크, 루시,
볼빨간 사춘기, 뭐 권진아님, 규현 뭐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락 밴드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이런 분들이 오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아까 잠깐 말했지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란 게 있어요. 강원도 철원 DMZ 일원에서 개최되는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뭐 헤드라이너가 없고요. 철원 DMZ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2018년부터 진행된 비교적 신상 페스티벌이에요. 네. 5월이나 6월 이틀 정도 진행되고요. 뭐 1일권은 7만 원, 2일권은 11만 원. 저렴한데? 네, 싸죠. 왜냐하면 해외 라인업도 있지만 뭐 엄청 큰 헤드라이너보다는 뭐 네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음악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섭외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바밍 타이거 혹시 아시나요? 네. 바밍 타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근데 너무 좋은 아티스트들이거든요. 뭐 바밍 타이거 혹은 스네이크 치킨 수프라고 하세요? 뱀닭죽. 요새 밴드들은 이름이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까? 뱀닭죽. 재밌다. 네, 이런 아티스트들을 이제 섭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좀 큰 아티스트들 많아요. 뭐 실리카겔, 뭐 글렌체크. 이센스도 이번에 왔다고 해요. 네. 24년에. 그래서 좀 저렴하고 좋은 아티스트들을 보고 싶다 하면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렴한 아티스트가 뭔가요? 저렴한 페스티벌.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페스티벌을 즐기고 계시. 좋은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이제 락 페스티벌 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슬램 같은 것도 있겠지만 좀 떼창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뭐 음악에 좀 방해가 된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네. 어떠세요? 떼창 문화? 뭐 종종 어떤 뭐 SNS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네. 제발 노래 좀 그만 따라 불러라. 진짜요? 네, 진짜요? 나는 네 노래 듣으러 간 게 아니라 저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으러 간 건데 사방에서 막 하니까 좀 그걸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내가 노래 부르러 간 거다 이런 사람들 많던데. 맞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티스트가 뭐든 하여튼 내가 네 노래 부르러 간 거다 이런. 네. 근데 좀 과한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떼창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에 좀 뭐라 그럴까 코러스처럼 이렇게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느낌이라고 하면 가수보다 크게 부르는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두고 그만 좀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떼창 문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근데 대부분 떼창이 이루어지는데 떼창 문화가 싫다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런 거는 콘서트를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콘서트도 떼창을 하잖아요. 해요. 그래? 네. 저는 사실 이걸 뭐 조금 공감을 했는데 되게 스탠딩 했을 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네. 제 양옆에서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진짜 가수들의 음영이 잘 안 들릴 정도로 너무 즐겁게 즐기시다 보니까 근데 또 뭐 사실 잘 부르면 괜찮은데 음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떼창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 수 있지. 괴로워요. 근데 괴로워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음향을 뚫고 내 옆에서 부른다고 들려요, 그게? 그렇죠. 들리죠. 잘 들리죠. 저는 그런 적은 경험 없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이렇게 되게 귀에 밀착돼 대고 있었어요. 부르고 있었던 거야. 이게 다닥다닥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의 목소리가 커서라기보다는 진짜 가까워서 그럴 수는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커서보다. 근데 페스티벌이란 공간 자체가 페스티벌 의미 자체가 축제잖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 즐기러 가는 거 노래를 저는 못해도 그냥 가수 앞에서 맞아요. 고래고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방해하는 것만 아니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실수하면 막 야유하거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가수 나오면은 일부러 막 딴지 걸거나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수의 맞아요. 공연을 방해하는 정도로 또는 비아냥거리거나 옆에서 막 중얼거려. 뭐 저게 뭐냐고 하면서 그런 맞아. 경우는 저는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가수의 노래를 나름 힘껏 즐기고 있어. 그게 설사 다른 이가 보기에는 음치의 모습일지라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옆에서 괴롭다 하면 저는 자리를 옮기겠죠. 그게 맞는 방향이지. 거기 그 가수의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게 과연 그 장소의 의미일까? 그리고 그 가수가 그걸 원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가수가 필요하면 아티스트가 필요하면 조용히 시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번 노래는 감상해 주세요라든지 이번 노래는 조용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분위기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하는 건 그 아티스트의 몫이지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음악을 들으러 온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라는 문화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떼창을 해. 네, 노래도 잘 불러. 네. 침을 엄청 튀겨. 이미 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땀나고 그래가지고 침이 맞아. 튀든 말든 장난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네.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이미 아, 냄새는 그래? 엄청나요. 나 냄새에 좀 민감한데. 괜찮아요. 그쪽으로 뭐 뒤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혁오 밴드가 톰보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네. 이제 멈췄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후렴이 아니라 브릿지라고 하는 다른 네. 부분이에요. 근데 관객들이 전부 틀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시는 입장에서도 뭐 웃으시면서 대처하긴 했지만 여기 아닌데 하면서 다른 부분을 부르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음원을 라이브로 많이 찾아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게 되면 쟤 좀 조용히 시켜라.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따라 부르는 소리가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가까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아무리 떼창이 즐겁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가수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들죠. 네, 그러면 좀 힘들죠. 내가 너 노래 들으러 왔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정적인 스탠딩 같은 데서 진짜 막 뭐 낑겨가지고 막 힘들게 보고 있는데 뭐 앞에서 핸드폰 들지 뒤에선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지 그러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요새는 인기 가수들이 나오면 휴대폰으로 찍거든요. 맞아요.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이 휴대폰까지 들고 있으면 진짜 그 무대가 안 보여요. 맞아요. 저는 그걸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 그분의 핸드폰을 봐야 돼.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애매하죠.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 이번 에피소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락 페스티벌은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재즈 페스티벌로 넘어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울 재즈 페스티벌. 네, 본 페스티벌로 5월 말, 6월 초에 한다고 해요.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공연 종료 시간도 좀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락 페스티벌은 12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서재페는 10시 뭐 이쯤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아티스트들, 뭐 맥 아이레스, 브루노 메이저, FKJ 뭐 이런 분들도 오시고 아니면은 뭐 라우브가 헤드라이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권진아님, 뭐 장기하님 이런 분들 계시고 뭐 1일 좀 비싸요. 1일권이 18만 원, 3일에 42만 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 정도 돈 내고 이게 재즈냐? 그런 말이 근데 나올 수 정가에만 있겠다. 파나? 할인 없나? 얼리버드? 아니면 무슨 카드 쓰면은 뭐 할인되는 게 있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래도 비싸죠? 비싸죠. 거의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아까 안표 없습니까? 안표? 요새 안표?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다 신분증 같은 거 확인한 경우도 있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 근데 재즈가 이게 생각보다 아티스트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최소 쿼텟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와야 되지. 그리고 가끔씩 뭐 사운드 엔지니어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해외 아티스트면 그분들한테 항공권 숙박비도 줘야 되지. 또 매니저 혹은 가족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서재페는 외국 아티스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다른 페스티벌들에 비해서. 이제 두 번째 페스티벌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더 정통 재즈 아티스트가 많이 와요. 서재페보다는 진짜 재즈를 즐기고 싶다. 난 재즈 아티스트만 보고 싶다 하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뭐 10월에 진행하고 가격이 더 싸요. 1일권 8만 원, 2일권 14만 원, 3일권 18만 원. 그래서 서재페가 3일권이 42만 원이고 자라섬이 18만 원인 거에 비해서는 왜 이렇게 서재페가 비싼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 쓴트님 말했던 사람 누구지?
키케콩인가? 키크콩이 뭐야? 흑인 아저씨 있잖아요. 키케콩이 재즈. 아 비비킹. 아, 비비킹. 그 사람 블루스. 노래 이름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키케콩인가? 아 몰라. 하여튼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오는 건가? 블루스죠. 비비킹 아저씨는. 비비킹 할아버지는. 아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재즈. 재즈랑 브루스랑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결이 있긴 하죠. 파생된 거긴 한데. 아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오나 해서. 그쵸. 그런 진짜 재즈계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 맞아요. 거죠. 거장들이. 거장들이. 그래서 뭐 재즈를 즐기고 싶으시면 요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EDM 페스티벌이 있는데 EDM 페스티벌이 락 페스티벌 인원보다 더 많이 올 정도로 실제로는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펜타포트만큼 혹은 그거보다 많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드 DJ 페스티벌이라고 월디페인데요. CJ에서 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뭐 양평이나 춘천 다 지나고 나서 24년에는 과천 서울랜드에서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25년 일정이 벌써 잡혔어요. 6월 14일, 15일 이틀. 그래서 얼리버드는 하루에 13만 원, 이틀은 22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게 UMF인데요. 이거는 해외 페스티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하고 있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의 한국 버전. 그래서 UMF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근데 아까 처음 말했던 거가 시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23년에는 공연이 말도 없이 취소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네. 2019년에는 뭐 환불 이슈 같은 것도 있는데 아직도 환불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댓글에 도대체 환불은 언제 해줌? 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페스티벌인데 그만큼 또 좋고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EDM 페스티벌은 가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본 적 없어요. 저는 한 번 있어요. 네. 어때요? 저는 잘 못 즐기겠더라고요. 저는 EDM 페스티벌이야말로 이 분들이 가시는 거라는 맞아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어서 왜 못 즐겼죠? 일단 익숙한 음악이 아니고요. 네, 그 제가 즐겨 듣는 음악도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댄스를 위주로 하다 보니 진짜 댄스를 합니다. 댄스를? 뭐랄까 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약간 클럽 분위기가 좀 형성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빵빵빵 이러면서. 그 유명한 거 있잖아. 딴딴딴딴딴딴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막 everybody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의 곡들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거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이 노래 좋다 이런 느낌이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2024년에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했다고 하고 25년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12만 원, 3일에 29만 원. 이런 게 있고 EDM 페스티벌은 이 두 가지가 유명한데 일반 대중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워터밤. 그렇죠. 워터밤 맞아요. 같은 EDM 페스티벌이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워터밤은 아이돌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맞아. 워터밤이 하나의 공연 이름이에요? 페스티벌 이름. 페스티벌. 페스티벌이래요. 물총 쏘고 막 하는 거. 아 나는 그냥 그 물만 쓰면 다 워터밤이 되는 줄 알았어. 하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진짜 아이돌 분들도 많이 오시고 힙합 하시는 분들도 와서 약간 장르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그냥 즐거운 페스티벌이 된 것 같은데. 그래, 거기는 뭐 마랑 씨도 나가던데. 그래요? 워터밤에서. 맞아. 약간 이 물을 쏘고 젖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섹스어필한 그런 페스티벌이 돼버렸어요. 맞아. 아까 그 지코 씨처럼 더 심하지.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그리고 매년 유행하는 영상들도 보면 꼭 여자 아티스트들의 뭔가 노출이 있는 비키니나 그쵸. 이런 게 항상 유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힙합 페스티벌. 있는데 유명한 건 이제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힙합 플레이어라는 힙합 매체가 있어요. 사이트 뭔가 거기에서 개최하는 힙합 음악 페스티벌인데 매년 4월에서 5월 뭐 난지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해요. 2016년부터 시작했고 하루에는 12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많은데 이제 비수도권에서 하는 최대 힙합 페스티벌이 대구 힙합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영남대학교 강당에서 진행한 건데 지금은 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릴 정도로 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5월 달에 열리고 쌉니다. 하루에 7만 원. 양일은 13만 원. 대구 아인교. 뭐 하시는 거지?
배구분들을 위한 인사였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국내 페스티벌은 요 정도 유명한 것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종류의 페스티벌이 열렸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유명한 페스티벌이 많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페스티벌 위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거 최근에도 유명해진 해외 페스티벌 코첼라가 있습니다. 네. 코첼라는요 풀네임이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콜로라도 사막 코첼라 밸리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이고요. 원래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아트 페스티벌로 시작을 했었던 축제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마케팅을 패션 피플들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힙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많이 자리가 잡혔다고 해요. 근데 가격은 괜찮습니다. 3일에 70만 원. 괜찮다고요? 뭘 괜찮아? 본인 내줄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해외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엄청 유명하다고 하길래 되게 비쌀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재페 42만 원.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숙소비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맞아요. 비용 약간 아니야? 외진 곳에 맞아요. 사막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3일에. 그다음 한국 최초로는 2016년에 에픽하이가 처음으로 코첼라에 섰다고 해요. 네. 그 다음이 2019년에 블랙핑크. 그리고 밴드 처음으로는 혁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이돌 분들이 르세라핌이랑 하신 것 같고 뭐 이 페스티벌은 뭐 세계 3대 음악 축제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네. 그 이유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그 페스티벌에 가면 이 사람이랑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첼라에서 재결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아티스트 중에서는 2NE1이 코첼라에서 공연을 하면서 완전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가장 상업적이면서 가장 트렌디한 페스티벌인데 요즘은 좀 하향세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 네, 예전에는 매진되는 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는데 네. 2024년엔 한 달이 넘게 매진이 안 됐다고 해요. 코첼라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으로 송출이 돼서 온라인으로도 코첼라 페스티벌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있었죠. 르세라핌이라는 이제 아이돌 분들이 라이브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되게 즐겁고 재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송출을 할 때 뭐랄까 깔끔한 음질과 목소리에 더 집중이 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스티벌의 종류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떤 페스티벌이 좀 끌리시나요? 빈종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락 페스티벌, 재즈 네. 페스티벌, 힙합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 이렇게 4개 중에. 재즈 페스티벌이 아무래도 가장 평화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서 그쵸. 그런 분위기가 나를 가장 덜 불편하게 만들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바뀌려면 EDM이나 EDM? 펜타포트를 팬티 진짜 좋아하네. 펜타포트를 가야지 내가 바뀌지 않을까. 워터밤은 네. 내가 바뀌기보단 눈알만 돌릴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안 바뀔 것 같고 나를 멱살 잡고 누군가가 펜타포트나 EDM 페스티벌을 데려다주면 의외로 잘 놀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DM 페스티벌은 일단 저는 못 갈 것 같고요. 저도 다시는. 못 갈 것 같고. 네. 아 그래? 락 페스티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까 그 주먹 치는 거. 아, 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서 가는 거. 슬램이라 그랬나? 네. 슬램. 그것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깃발 하나 만들고 가요. 오, 그것도 괜찮다. 개교환생. 네. 개교환생. 개교환생도 락이다. 그래가지고. 개교환술이 뭐야? 개교환술이 뭐야? 사람들 이럴 거 아니야. 다들 그 기수 보고 모일 텐데 홍보도 되고 좋네요. 그치. 옆에 공소울 네. 딱 들고 개교환생 들고 한번 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좋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가봐야 되는 필요는 느끼는데 네. 더 늦으면 추워할 것 같아. 지금 나이 때 딱 가면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 네. 그래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 그것도 안 되면 2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하면 안 되니까 네. 내년에는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도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월간 인서트에서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겠네요. 좋아요.
가장 저렴한 대로 1일권 끊어가지고 한번 좋습니다. 가봅시다.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의 제 이 페스티벌이 장빈둥님에게 페스티벌을 소개해주는 꼴이 됐는데 아무래도 두 분은 많이 가보셔가지고 많이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 가보셨잖아요, 센트님은. 맞아요. 그쵸? 근데 두 분한테도 약간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지 않아요? EDM? EDM? EDM이든 뭐든 아니면 못 가본 거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코첼라 안 가고 싶어요? 코첼라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왜요? 더 이상 지겨워요. 페스티벌을? 네. 또 뭐 올해도 가시지 않았나요? 안 갔어요.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또 가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가긴 했는데 작년에 기억이 별로 안 좋았나? 좋았어요. 터치드도 보고 좋았는데 이제는 재미없어요. 그런 게 옛날에는 그렇게 막 새로운 경험으로 자극적인 도파민이 막 이랬는데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이제는 가도 그냥 그렇지 다 비슷비슷하게 돌아가지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두 분이 춤추게 한번 시키면 도파민이 터지죠. 이상해. 워터밤 한번 가봐요. 아니 저도 그 GMF에서도 펜스 잡고 놀고 뭐 춤춰본 적도 있고 저도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그 콘서트 가가지고 스탠딩석에서 뛰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래? 유생님 재미없다 그러니까 흥이 확 깨지는데요. 근데 이제 빈둥님한테 소개시켜주는 자리면은 이제 없는 흥을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억지 흥을 한번. 아니면 워터밤도 진짜 좋겠다. 그래 워터밤은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워터밤은 못 즐겨도 즐길 수 있잖아. 뭐래? 혼자 잘 즐기시고요 그러면. 그건 표 끊어줄 테니까 혼자 갔다 와요. 인터넷에 많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 페스티벌이 참 좋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가장 좋았던 페스티벌은 재즈 페스티벌이었어요. 이게 음악을 디깅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장르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이어가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크러쉬 단독 콘서트를 갔다 했는데 그거 간 이유도 크러쉬를 원래 좋아한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서 크러쉬를 처음 보고 와 이분은 단독 콘서트가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가서 팬이 된 경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에 가면 그 디깅 혹은 진짜 슈퍼 루키들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음악에도 그렇고 접근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편향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는 계속. 근데 그런 장소에 가면 억지로라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되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훌륭한 아티스트들만 섭외를 했을 거고 그쵸. 그런 장소에 가는 게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장민둥 치료 에피소드. 근데 맨날 이렇게 돌아가요. 이 사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좀 그거 끌려요. DMZ. 저도 철원에서 DMZ 좀 궁금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여행 가는 느낌도 나을 거고. 맞아. 뱀닭죽 이런 거 보죠. 남자 그룹이요? 뱀닭죽?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노래도 안 들어봤어요. 매력적이네 뱀닭죽. 그래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저는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뭐 괜찮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었어요. 진짜 내년에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이 에피소드가 완성되지 않을까. 맞아. 좋아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테니까 본인의 경험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에피소드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 페스티벌 갔을 때 가족 단위로 온 팀도 되게 많았거든요. 어린 아이한테 음악 들려주고 그 문화 경험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빈둥님한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좋았어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추천해주고 싶은 페스티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고려해가지고 한번 인증샷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끝인가요? 유생님은 없으신가요? 뭐 요새 페스티벌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왔던 가서 또 오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소울님이 페스티벌 서는 그날까지. 좋네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저희 지분 있지 않습니까? 30%. 30%. 우리 30씩 가지면 소울 10밖에 못 가지는데. 그러네. 이게 무슨 계약이지? 페스티벌 수익도 나눕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얘기 덕분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신나네요 오늘. 빰빰빰. 예, 그만하시죠. 이런 네. 느낌으로 되는데 끝냅시다. 뭐 할 얘기 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럼 문화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문화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